부정적인 사람은 끝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시작을 본다고 마스터 정이 말했어. 2024년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야. 2024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복잡 그 자체야. 여기저기서 이슈가 터지는데 그게 단순히 뉴스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와 도전의 장을 열어주는 중요한 시점인 거지. 피터 린치가 변화의 중심에 있을 때 기회는 가장 크다고 했잖아. 지금이 딱 그런 때야. 탄핵, 트럼프의 경제 정책 유산, 러우 전쟁 같은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장과 경제를 읽는 단서야. 탄핵 얘기부터 해보자. 정치적 혼란은 언제나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려봐. 시장이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균형을 찾아 회복했잖아. 이번 탄핵 상황도 다르지 않아. 방위산업 같은 안정적인 섹터나 내수 소비재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들이 분명 있어. 중요한 건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냉철하게 기회를 읽어내는 거야.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시적이지만 이를 넘어선 경제적 흐름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거든. 예를 들어 방위산업의 경우 한국의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면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노릴 기회도 있어. 방산업체들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도 크지.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정치적 불안정은 항상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 예를 들어 경기 침체와 정치적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과거 사례를 보면 전통적인 생활 필수품 산업이나 음식료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 강세를 보이곤 했어. 시장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거지. 이제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볼까?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경제 정책의 흔적은 여전히 강력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영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주요 산업에서 자급자족을 강화하는 흐름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제조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지. 이런 흐름을 읽는 게 투자자에겐 핵심이야.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점도 주목할 만해. 이와 함께 미국 내 제조업 회복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크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거야. 러우 전쟁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로 끝나지 않아. 에너지 시장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하지만 이 와중에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어. 한국은 제조 중심지로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됐고 이건 우리에게 큰 기회야. 중요한 건 단기적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거야. 또 에너지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지.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망 개선과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어.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방위산업의 전략적 중요성도 커졌어.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흥미로운 사례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지.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는 이미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열어줬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어.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걸 투자자라면 알아야 해. 게다가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생태계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거든. 이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어.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여러 산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어. 그리고 금리, 이건 진짜 중요하지.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의 절반은 놓치는 셈이다. 고금리 환경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이게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어. 연준이 금리 동결이나 하락 기조로 돌아선다면 성장주와 채권 시장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크지. 동시에 배당주나 금융주는 여전히 안정적인 선택지로 남아있어. 중요한 건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거야. 예컨대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과 리츠아리아이티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이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와 같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가 금리 하락과 함께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변화는 건설업체와 관련 기술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야. 여기에 덧붙이자면 금리 변화는 소비자 심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내수 소비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반면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고가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이런 세부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야. 2024년은 진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였어. 투자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질서를 찾는 예술이다. 이 말처럼 경제의 큰 그림을 보면서도 세부적인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야. 이런 혼란 속에서 냉정하게 기회를 찾아내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면 올해는 분명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거야. 결국 기회는 준비된 자만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자고. 특히 지금은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먼저 읽고 움직이는 선구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야. 시장은 결국 인내와 통찰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안겨주거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이야말로 2024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만들어줄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투자란 결국 준비와 실행의 예술이니까.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됐지?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진행시켜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